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백세활력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이 침침해져서 눈일까요? 아니면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뇌일까요? 사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노화의 첫 신호는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 그 순간 노년의 삶은 끝이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과장된 말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던 다리의 뻐근함을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계시니까요. 실제로 세계적인 노년내과 학회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70대 이후의 사망률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혈압도, 당뇨 수치도 아닌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량이었습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은 3배, 심장병 위험은 2배나 높아진다는 통계는 이제 뉴스에서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액을 위로 쏘아 올리는 제2의 심장이자 온몸의 대사를 책임지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다리는 안녕한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딱 3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들어 계단을 내려갈 때 나도 모르게 난간을 찾거나 옆 사람 팔을 잡게 되시나요? 올라갈 때 숨이 찬 건 심폐지구력 문제지만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불안하다면 그건 다리 근육이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초록 불이 깜빡일 때 예전처럼 뛰어서 건너기가 겁나거나 평소 친구들과 걸을 때 좀 천천히 가자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근육이 빠져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양말이나 바지를 입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꼭 어딘가에 앉거나 벽을 짚어야만 입을 수 있나요? 만약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양말을 신는 게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의 하체 균형 감각과 근력은 이미 주의 단계를 넘어 위험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이 3가지 중에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다리 건강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참 고맙게도 70세가 넘어도 심지어 90세가 되어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만 주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근육 건강에서만큼은 진리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비싼 헬스장 등록이나 힘든 등산 없이도 집에서 아주 사소한 습관 5가지만 바꿔서 20년 더 튼튼하게 걸을 수 있는 강철 다리 만드는 비법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다리를 지키는 황금 같은 방법들이니 오늘 내용은 꼭 메모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백세활력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제가 더 건강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즘 다리가 자꾸 풀린다며 걱정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으니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무너지는 다리를 다시 꼿꼿하게 세워줄 70대가 꼭 알아야 할 다리 건강의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내가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예전보다 특별히 덜 움직인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을까? 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다리 근육이 빠지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꽤 복잡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오늘 제가 우리 다리를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 그 근본적인 원인 4가지를 아주 쉽게 쏙쏙 이해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보이니까요.
첫째, 우리 몸의 신호 체계가 낡은 전선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려면 뇌에서 다리야, 움직여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 명령이 마치 오지 인터넷처럼 빠르고 선명하게 근육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넘어가면 뇌와 근육을 이어주는 신경세포의 연결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형광등을 켜면 바로 불이 안 들어오고 깜빡깜빡하다가 켜지는 것처럼 뇌는 걸으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다리 근육은 그 신호를 늦게 받거나 절반밖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 돌부리에 걸렸을 때 옛날 같으면 탁 하고 중심을 잡았을 텐데 지금은 하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진 탓입니다. 둘째, 우리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문이 뻑뻑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 고기 잘 챙겨 먹는데?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드시는 건 잘 드시는데 문제는 흡수입니다. 젊을 때는 고기 한 점을 먹으면 그게 100% 근육으로 갔다면 지금은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백세활력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이 침침해져서 눈일까요? 아니면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뇌일까요? 사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노화의 첫 신호는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 그 순간 노년의 삶은 끝이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과장된 말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던 다리의 뻐근함을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계시니까요. 실제로 세계적인 노년 내과 학회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70대 이후의 사망률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혈압도, 당뇨 수치도 아닌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량이었습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은 3배, 심장병 위험은 2배나 높아진다는 통계는 이제 뉴스에서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액을 위로 쏘아 올리는 제2의 심장이자 온몸의 대사를 책임지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다리는 안녕한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딱 3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들어 계단을 내려갈 때 나도 모르게 난간을 찾거나 옆 사람 팔을 잡게 되시나요? 올라갈 때 숨이 찬 건 심폐지구력 문제지만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불안하다면 그건 다리 근육이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초록 불이 깜빡일 때 예전처럼 뛰어서 건너기가 겁나거나 평소 친구들과 걸을 때 좀 천천히 가자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근육이 빠져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양말이나 바지를 입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꼭 어딘가에 앉거나 벽을 짚어야만 입을 수 있나요? 만약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양말을 신는 게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의 하체 균형 감각과 근력은 이미 주의 단계를 넘어 위험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이 3가지 중에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다리 건강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참 고맙게도 70세가 넘어도 심지어 90세가 되어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만 주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근육 건강에서만큼은 진리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비싼 헬스장 등록이나 힘든 등산 없이도 집에서 아주 사소한 습관 5가지만 바꿔서 20년 더 튼튼하게 걸을 수 있는 강철 다리 만드는 비법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다리를 지키는 황금 같은 방법들이니 오늘 내용은 꼭 메모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백세활력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제가 더 건강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즘 다리가 자꾸 풀린다며 걱정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으니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무너지는 다리를 다시 꼿꼿하게 세워줄 70대가 꼭 알아야 할 다리 건강의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내가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예전보다 특별히 덜 움직인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을까? 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다리 근육이 빠지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꽤 복잡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오늘 제가 우리 다리를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 그 근본적인 원인 4가지를 아주 쉽게 쏙쏙 이해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보이니까요. 첫째, 우리 몸의 신호체계가 낡은 전선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려면 뇌에서 다리야, 움직여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 명령이 마치 오지 인터넷처럼 빠르고 선명하게 근육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넘어가면 뇌와 근육을 이어주는 신경세포의 연결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형광등을 켜면 바로 불이 안 들어오고 깜빡깜빡하다가 켜지는 것처럼 뇌는 걸으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다리 근육은 그 신호를 늦게 받거나 절반밖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 돌부리에 걸렸을 때 옛날 같으면 탁 하고 중심을 잡았을 텐데 지금은 하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진 탓입니다. 둘째, 우리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문이 뻑뻑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 고기 잘 챙겨 먹는데?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드시는 건 잘 드시는데 문제는 흡수입니다. 젊을 때는 고기 한 점을 먹으면 그게 100% 근육으로 갔다면 지금은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전문 용어로는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 근육이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귀가 어두워져서 영양분이 왔다고 노크를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마치 택배 기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들고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집 안에서 못 듣고 문을 안 열어주면 그 음식은 결국 썩어서 버려지겠죠? 우리 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전략적으로 문을 강제로라도 열게 만드는 방법으로 드셔야 하는 겁니다. 셋째, 염증이라는 쓰레기가 근육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생기죠. 관절염이든 위염이든 우리 몸 어딘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은 그 염증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전쟁이 난 것과 같습니다. 몸속에서 염증이라는 적군과 싸우느라 평소에 근육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일꾼들까지 전부 전쟁터로 차출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근육은 관리해줄 일꾼이 없어서 점점 허물어지고 쪼그라드는 거죠. 특별히 다친 곳이 없어도 늘 피곤하고 근육이 빠진다면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전쟁, 즉 만성염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이게 가장 뼈아픈 원인인데요. 바로 아껴 쓰는 습관이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무릎 아프다고 혹은 피곤하다고 오늘은 좀 쉬어야지 하면서 활동량을 확 줄이시죠. 아껴야 오래 쓴다는 말은 물건에는 통하지만 근육에는 정반대입니다. 근육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물물과 같습니다. 우물물은 자꾸 퍼내야 맑은 새 물이 솟아나지 아깝다고 뚜껑 덮고 가만히 두면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잖아요. 우리 다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니 움직이면 닳는다라는 생각으로 소파나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주인님이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사라져버립니다. 편안함이 오히려 근육에는 가장 큰 독약이었던 셈이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낡은 전선처럼 느려진 신경, 닫혀버린 영양분 흡수의 문, 몸속의 염증 전쟁, 그리고 아껴 쓰려다 녹슬어버린 습관.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여러분의 다리를 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답답함이 좀 풀리셨나요? 아이고, 그럼 다 늙어서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 하고 한숨 쉬실 필요 없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해결책도 분명히 있다는 뜻이니까요. 닫힌 문은 열면 되고 느려진 신경은 다시 깨우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영자 여사님의 사연인데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김 여사님은 평소에 아주 깔끔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아침 6시면 칼같이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2바퀴씩 도시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겠다며 반찬도 직접 다 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활기찬 70대셨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자 씨는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봐. 어쩜 그렇게 쌩쌩해?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낙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거실 화장실 문턱이 자꾸 발에 채이더랍니다. 예전에는 있는 줄도 모르고 넘나들던 그 낮은 문턱에 자꾸 발끝이 탁, 탁 하고 걸리는 거죠. 처음에는 아유, 내가 딴 생각을 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그런데 증상은 점점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예전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오던 그 완만한 언덕길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게 느껴지더랍니다. 숨이 차는 게 아니라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발이 땅에서 안 떨어지는 기분,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추석 때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온 손자들을 보려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려는데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만 하고 주저앉아 버리신 겁니다. 다리에 힘이 팍 들어가지 않고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휘청거리셨던 거죠. 놀란 아드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김 여사님은 내심 내가 무릎 관절이 다 닳았나 보다. 이제 수술해야 하나 하고 잔뜩 겁을 먹고 계셨대요. 그런데 엑스레이와 정밀 검사 결과를 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 뼈는 아주 튼튼하세요. 관절도 나이에 비해 깨끗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뼈가 아니라 뼈를 감싸고 있는 살이 다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김 여사님은 근감소증 초기 단계를 지나 중기로 넘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다리 단면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리 굵기가 예전과 비슷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근육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얀 지방만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마치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공갈빵처럼 다리가 체중을 지탱할 힘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김 여사님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자꾸 문턱에 걸리고 횡단보도 건너기가 무서웠구나. 단순히 늙어서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지탱해줄 기둥이 삭아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 김 여사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70대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속 빈 강정 같은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아픈 건 통증이 있어서 금방 알지만 근육이 빠지는 건 소리 없이 도둑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더 무서운 법이죠. 김 여사님은 그날 병원 문을 나서며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내 다리는 내가 다시 채운다. 그리고 딱 3개월 뒤 김 여사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열쇠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속이 텅 비어버린 김 여사님의 다리를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짱짱하게 채워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싼 헬스장 PT였을까요? 아니면 산삼 같은 귀한 보약이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돈 한 푼 들지 않는 3초의 버티기, 전문 용어로는 저항성 버티기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운동이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 뛰어, 숨차서 못해 하고 손사래부터 치십니다. 맞습니다. 70대에게 숨이 턱턱 막히는 달리기나 무거운 역기를 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못 버티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3초의 법칙은 다릅니다. 이 방법은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만 쏙쏙 골라 키우는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전략입니다. 이 원리가 왜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제가 5가지 비유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이 방법은 근육에 잠든 문을 강제로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걷는 건 근육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다리를 들 때 하나, 둘, 셋 하고 3초간 버티며 천천히 움직이면 근육은 주인이 왜 이러지? 큰일 났다. 힘을 더 써야겠다. 하고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때 평소에 잠겨있던 단백질 흡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이때는 영양분이 근육으로 쫙쫙 빨려 들어가는 거죠. 둘째,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 같아서 무릎 연골이 다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천천히 버티는 동작은 아주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뼈와 관절은 가만히 있고 오직 근육만 팽팽하게 당겨지기 때문에 무릎이 시린 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몸속에 꺼지지 않는 난로를 켜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버티기 운동으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마치 추운 방에 보일러를 빵빵하게 트는 것처럼 열을 냅니다. 이 열기가 잉여 칼로리를 태우고 혈당이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이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넷째, 혈관 펌프 역할을 합니다.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버티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 안에 있던 혈관을 꾹 짜줍니다. 마치 치약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것처럼 다리 밑에 고여있던 피를 심장으로 힘차게 쏘아 올리는 거죠. 다리 부종이 싹 빠지고 발이 찬 수족냉증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낙상 방지 브레이크를 달아줍니다.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죠. 하지만 버티는 힘, 즉 제동력을 키워두면 미끄러운 곳을 밟아도 우리 몸이 3초 안에 중심을 딱 잡고 멈출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최고급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3초의 힘이 여러분의 골반과 고관절을 부러지지 않게 지켜주는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3초만 잘 버텨도 우리 몸속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 여사님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설거지할 때도 TV를 볼 때도 틈만 나면 이 버티기를 실천하셨던 겁니다. 자,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겠죠? 당장 오늘부터 집에서, 아니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다리 소생 3단계 루틴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떠먹여 드리듯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 튼튼해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거창하게 운동복을 입거나 매트를 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 입던 옷 그대로 집안에서 딱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이름하여 생활 속 다리 소생 3단계 루틴입니다. 오늘부터 딱 3주만 저를 믿고 따라 해보세요. 다리 힘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설거지 투명 의자 운동입니다. 주부님들 하루에 싱크대 앞에 서 계시는 시간 꽤 길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설거지 하실 때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만, 아주 살짝만 빼면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마치 뒤에 투명한 의자가 있다고 상상하고 살짝 걸터앉는 느낌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하나, 둘, 셋, 3초를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걸 설거지하는 동안 틈틈이 반복해주세요. 싱크대를 잡고 하니까 넘어질 걱정 없죠? 무릎에 무리도 안 가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 아주 짱짱하게 당겨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양치질할 때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TV 광고 황새 운동입니다. 저녁 드시고 TV 많이 보시죠? 드라마 보다가 중간 광고 나올 때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말고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소파 등받이나 식탁 의자를 손으로 살짝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나머지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겁니다. 마치 황새처럼요.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흔들리면 잡은 손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옆쪽 근육인 중둔근을 키워주는데 여기가 튼튼해야 걸을 때 뒤뚱거리지 않고 골반이 바로 섭니다. 광고 하나 끝날 때 오른발, 다음 광고 때 왼발 이렇게 번갈아가며 버텨주세요. 세 번째,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까치발 들기 발가락 당기기 콤보입니다. 이건 침대에 누워서 혹은 소파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서 종아리에 힘을 줬다가 반대로 발가락을 내 정강이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아까 김 여사님이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정강이 앞쪽 근육이 약해서 발끝을 충분히 못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을 수시로 해주시면 발목 힘이 좋아져서 돌뿌리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싹 사라집니다. TV 보면서 발목만 까딱까딱 해도 되니 얼마나 쉽습니까? 자, 운동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활용점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운동 직후에 먹는 황금조합 간식입니다. 운동하고 나서 30분 이내, 이때가 바로 우리 근육이 입을 쫙 벌리고 영양분을 기다리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 딱 이 조합으로 드세요. 삶은 달걀 2개와 식초 물 1잔입니다. 달걀이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식초물이냐고요?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서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때 물 1컵에 식초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타서 같이 드시면 위산 분비를 도와서 달걀의 단백질이 찌꺼기 없이 근육으로 쏙쏙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식초가 부담스러우시면 레몬즙도 좋고 매실청을 아주 연하게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운동 10분 하고 달걀 2개에 식초 물 1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싱크대 앞에서 투명 의자, TV 앞에서 황새 자세, 누워서 발목 까딱까딱, 그리고 달걀 2개. 이 간단한 습관들이 쌓이면 비싼 보약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줄 겁니다. 에이, 겨우 그걸로 되겠어?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설거지할 때부터 당장 한번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다리의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김 여사님이 그 투명 의자와 황새 자세, 그리고 달걀과 식초 물을 딱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뒤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눈이 휘둥그레지셨다고 해요. 텅 비어있던 허벅지 근육 사이사이가 꽉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놀라운 건 김 여사님의 달라진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계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아이고, 난 못 올라간다 하고 1층에서 마냥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3층 정도는 거뜬하게, 그것도 난간을 잡지 않고 척척 올라가십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던 게 싹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육이 무릎 관절을 단단하게 잡아주니까 뼈끼리 부딪힐 일이 없어진 거죠.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하면 가서 폐만 끼친다며 손사래를 치셨는데 지난달에는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고 오셨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걷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걷는 게 즐거워지신 거죠.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표정이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다고요.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의 우울감까지 싹 날아간 겁니다. 어떠세요?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딱 3개월 뒤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의욕이 앞서서 무작정 따라하시다가 오히려 탈이 나면 안 되겠죠? 특히 우리 70대 시니어분들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딱 3가지 주의사항을 일러드릴 테니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무릎 통증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투명 의자 운동을 할 때 무릎이 찌릿하고